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특권층이 지배하는 계급사회로 변해가는 것을 우려하는 김로벨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우리나라 특권층이 어떻게 권력과 부를 양손에 움켜쥐고 기득권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지배 구조를 구축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지배 구조가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점점 부자가 되고 국민은 점점 가난뱅이가 되면 그것이 바로 계급 사회로 가는 경로입니다. 요전 영상에서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빠른 변화와 풍요의 시대에 살다 보니 불안감과 함께 탐욕이 점점 커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국가는 점점 부자가 되고 국민은 점점 쓸 돈이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통계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통계표는 지난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한국과 OECD의 조세 부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2014년서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24.4%에서 24.9%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17.3%에서 20.1%로 2.8%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무려 6배에 가깝습니다. 소득세 비중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5.4%, OECD가 8.3%, 법인세는 한국이 3.8%, OECD가 3.0%, 재산세는 우리나라가 3.3%, OECD가 1.9%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담시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경제 성장률을 훨씬 초과합니다. 2016년도 386조 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올해 2022년에 604조 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을 편성해서 또 얼마가 늘어날지가 모릅니다. 2016년서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무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민들의 소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러니 국가는 돈을 펑펑 쓰고 국민들은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과 금년 사이에 정부 예산이 60조 원 늘었는데 이 60조 원이면은 국민 한 사람이 작년보다 120만 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 연도별 근로소득자, 면세자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납세 대상자가 약 2천만 명인데 2019년 기준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36.8%인 705만 명이나 됩니다. 2014년에는 면세자 비율이 48.1%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거의 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그들이 안 내는 세금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산층 붕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도한 면세자 비중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했으면 단 1,000원이라도 소득세를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2008년서부터 2022년 금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예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단순히 보건복지부 예산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건강과 고용 관련 복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복지 예산은 급속히 확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 복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67조 7천억 원이었던 복지 예산이 금년에는 21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나는데 불과 10여 년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또 요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지만 얼마나 이 예산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까? 이렇게 빨리 늘어났는데도 복지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말에 경청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 예산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효율성 있게 쓰이고 있느냐는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복지 예산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부가 소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국가가 돈을 써서 가난한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존하다 보니 국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국가 권력을 장악한 특권층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권층은 이렇게 권력과 돈을 장악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의 계층구조를 계급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계층구조에서는 상위 계층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계급구조에서는 나의 계급이 영속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상위에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죠. 이들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요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극소수이고 그리고 무소불위입니다. 그 밑에는 앞의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기득권 세력, 기득권층이 있는데 이들을 저는 인사이더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인사이더는 두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크라트하고 기득권 집단입니다. 한 20% 가량 됩니다. 테크노크라트나 기득권 집단이나 직업의 안정성과 상대적 고소득을 보장받지만 권력의 집행은 테크노크라트가 행사하고 이들은 특권층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테크노크라트 아래에 기득권 집단이 위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 집단이 대기업 노조하고 전교조입니다. 대기업 노조는 생산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전교조는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권층은 그들이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들 기득권 집단의 횡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인사이더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용도 안정적이고 소득도 높아 자부심이 있지만 이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그들의 지위와 계급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권층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시위 참여, 댓글 달기, 사석에서 정권 홍보하기 등 매우 열심히 활동합니다. 인사이더들의 경제활동 기준으로 보면 약 500만 명 정도 됩니다. 또한 조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력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500만 명의 10분의 1인 50만 명만 거리로 동원할 수 있다면 어떤 정권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기득권 세력 밑에는 저소득층, 제가 이름을 붙인 아웃사이더가 존재합니다. 바로 비정규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사자들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반 이상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가
88만 원 세대라고 부른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생계 유지도 힘들 뿐 아니라 상위 계급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중간소득 이상 제조업의 일자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로 진입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죠. 이 60%를 차지하는 아웃사이더 계급 밑에는 극빈층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이것을 노 클래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령층 그리고 취업 포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노령 인구가 매해 1%씩 증가한다고 하니 뭐 금방 20%를 넘어설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투표권 행사 외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 클래스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렇듯 특권층, 기득권 세력, 인사이더, 그 밑에 저소득층, 아웃사이더, 그리고 제일 밑에 극빈층, 노 클래스로 구성된 계급사회가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성 중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래 계급으로 떨어져 버리지만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특권층은 자기네들의 영속적인 지배를 위해 이러한 계급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배 구조의 유지를 인사이더들의 강력한 지지에 바탕을 두어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특권층이나 기득권 집단들이나 대부분 국민의 돈으로 자기들의 부를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공무원들 세금으로 월급 받죠. 공기업이 적자나면 세금으로 메꿔줍니다. 그 말 많은 대우조선도 지난 10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10조 원 이상 지원해 줬습니다. 자기들은 국민 세금으로 고액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하청업체는 그냥 쥐어짭니다. 그러니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청업체와의 문제가 발생하면 대우조선이 해결해야 되는데 왜 정부 보고 해결하라고 합니까? KBS하고 MBC가 아무리 개판 방송을 해도 적자 나면 국가의 예산으로 메꿔줍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60% 이상이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현금 자동 인출기 상태에서 특권층이 하는 대로 복종해야 하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가 계급사회라니, 그러한 체제를 붉은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붉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왜 이런 한국 사회가 됐느냐?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탐욕이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화천대유가 챙긴 1조 8천억 원, 그거 입주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갖다 준 돈입니다. 그것이 특권층들이 축제를 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들은 또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커다란 각성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기회는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 그것도 상상하기 싫은 일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